이번 시간에는 형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형벌의 의의와 종류. 학습 목표. 형벌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형벌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형벌의 의의.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형벌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가 있다. 형벌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하며 만약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행정단속법규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과 구분된다. 행정질서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 이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기간을 초과해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 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과태료가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입니다. 범죄의 결과가 비슷하면 형벌도 비슷해야. 양형 기준 찾기.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만을 규정할 뿐이고 법관이 그 범위 안에서 사건별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벌을 선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사례에서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인데도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의 1가지, 자유형의 3가지, 명예형의 2가지, 재산형의 3가지로 9가지가 있다. 생명형.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사형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형. 범죄인을 일반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 금고, 구류가 이에 해당한다. 징역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내에 가두어 근로에 참여하게 하는 형벌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범죄인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종신형이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될 수도 있다. 유기징역은 형기가 정해진 징역으로서 법에 규정된 기간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이 가중되면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금고는 범죄인을 교도소 내에 가둔다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구류는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벌로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점역.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으로 종사시키도록 정하여진 작업.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의 차이를 구분해 보자. 명예형.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효력으로서 공무원 자격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되는데 이것 역시 형벌의 한 종류이다. 자격 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가 그 대상이며 해당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 재산형.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형벌로 벌금, 과료, 몰수로 구분된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이며 보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그친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무역장에서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 자격 상실, 자격의 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형벌만으로 범죄자의 교화 및 사회로의 온전한 복귀가 가능한가요? 그러한 우려 때문에 보완 조치로서 보완 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거나 마약, 알코올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형을 살다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판결로 본 제재 수단의 다양성. 사례에서 해당 고교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의결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전학이나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별도의 처분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은 아직 미성숙 상태로 성인기로 발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제재 수단일 필요는 없고 선도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을 이유로 범죄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실 법리를 적용할 수 없어 범죄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므로 자동차의 과실을 따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합한 형벌을 새로 고안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 등이 사람을 해쳤다면 누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나 로봇의 소유자일까?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일까? 아니면 판매업체일까?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 자체가 행위자가 되므로 직접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 또는 자동차나 로봇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소유자가 자동차나 로봇을 활용하여 생활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자동차나 로봇이므로 프로그래밍을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고, 소유자는 자동차나 로봇의 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또는 판매업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다.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떤 처벌이 적절할까? 자동차나 로봇의 소유자, 판매자, 프로그래머가 처벌된다면 현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동차나 로봇을 처벌해야 한다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형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로봇의 폐기 명령, 수리 명령, 일정 기간 작동 중지 명령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다. 수고하셨습니다.